네. 이 대한민국이요, 지금 초전도체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예. 필승 코리아. 대단한 나라다, 우리나라. 자, 초전도체란 뭘까요? 예? 정의부터 살펴보면은요, 초전도 전이온도라고 하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모든 전기 저항을 상실하는 물질. 요게 포인트죠. 모든 전기 저항을 상실하는 물질. 즉, 바꿔 말해 전기 저항이 제로. 없다. 전기 저항이 없다. 야, 꿈의 물질입니다. 예. 이게 만약에 사실을 하면 정말 놀랄 노자인데요. 자, 누가 만들었나고 봤더니 이름을 일단은 LK99라고 붙여놨던데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는 데서 만들었어요. 이게 뭐 하는데 하고 봤더니 2008년도에 고려대학교 이론 물리화학 연구실 출신들이 설립한 벤처 기업이 이런 벤처랍니다. 벤처. 요즘에 스타트업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참 오랜만에 듣네요. 벤처. 그래서 기자가 실제 찾아가 봤대요. 연구소를. 근데 연구소는 일단은 좀 뭐 크게 볼품은 없어요. 예. 요 건물 지하에 있대요. 지하. 예. 약간 좀 실망스러운데 괜찮습니다. 예. 뭐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LK99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만들었나 하고 봤더니 이 납과 구리와 인을 이용했답니다. 예. 그래서 초전도체인 LK99를 이번에 만들어냈다. 대단하다. 이게 사실이라면, 예. 물론 사실이라면 대단한 거죠. 예. 자, 초전도 현상은요. 근데 이게 100년도 더 전에 이미 발견이 됐습니다. 인류에 의해서. 누가 발견했냐? 초전도 현상. 그러니까 초전도 현상이란 뭐야? 다시 말하면 특정 온도 이하에서 모든 전기 저항이 상실되는, 전기 저항이 0인 그런 현상인데, 이 오네스라는 네덜란드의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헤이커 카메를링 오네스, 하네스가 아니고 오네스. 이 사람이 1911년도에 이 현상을 발견해냈대요. 그래서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대요. 예. 어떻게 하다 발견해냈냐? 예. 밥 먹다가 발견한 게 아니고요. 예. 수은 아시죠? 수은을 액체 헬륨으로 영하 269도까지 냉각 올렸을 때 갑자기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다시 말해 영하 269도에서 수은이 전기 저항이 극도로 낮아지는 초전도 현상을 발견했다는 거야. 이거 수은을 이용해서. 예. 야, 대단하다. 근데 발견을 하면 뭐해? 이게 문제라는 거야. 영하 269도에서만, 그러니까 영하 269도, 영하 거의 270도에 육박하는 이 상상도 안 되는 이 온도 기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견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예요? 그럼 이 물질을 초전도체를 갖다가 우리 실생활에서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후에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바륨, 구리, 수소, 기타 등등 온갖 수많은 물질들을 이용을 해갖고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온도, 즉 초전도 전이 온도를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상온에서도 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물체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근데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현재 6,000종 이상의 초전도체가 굉장히 많죠. 알려져 있긴 한데 전부 다 극저온이나 여기 나와 있는 영하 269도처럼 이런 극저온이나 또는 고압이라는 조건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근데 이번에 이거를 우리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극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앞서 제가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초전도 전이온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온갖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활용을 해갖고, 이건 그냥 예시인데요. 여기 화학식 좀 복잡하고 어렵죠. 이런 온갖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섞어갖고 초전도체를, 상온에서도 작동하는 초전도체를 좀 만들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높은 이 켈빈 온도, 절대 온도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지금 138 켈빈 온도, 요거가 그나마 지금 초전도 전이온도를 제일 많이 끌어올린 물질이에요. 이거 초전도체 이거. 근데 이것도 138 켈빈 온도를 섭씨로 바꿔서 환산하면 영하 135.15도. 그러니까 아까 그 오네스가 발견했을 때는 영하 269도였잖아요. 근데 그 뒤로 과학자들이 노력을 많이 해갖고 끌어올렸는데
그게 최고로 많이 끌어올린 게 영하 135도다. 135.15도다. 이거 상온에서 사용 못 합니다. 예. 그죠? 근데 이번에 이런 거에 비하면 이게 만약에 모든 게 사실이라면 대단하다는 거죠. 예, 이번에 퀀텀 에너지가 에너지 연구소가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제가 수많은 물질들을 이용해서 뭐 그 초전도체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뭐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어떤 원리로 초전도체를 만들어내는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수소라는 그 물질을 이용해서도 과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수소를 금속으로 만드는 겁니다. 수소의 금속화. 근데 이렇게도 문제가 있어. 왜? 수소는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어차피 부도체다. 부도체. 즉 부도체란 말 뜻이 뭐예요? 도체의 반대말. 전기가 통하지 않아. 왜? 원자들이 균일하게 별대가 있지가 않고 뭉텅이로 서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끊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소가 원자들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게 간격을 골고루 유지하면서 균등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야 이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여기로 쫙 흘러가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수소는 이렇게 그 원자들이 이렇게 뭉텅이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중간이 이렇게 툭툭 끊겨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자가 가다가 계속 가질 못하고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부도체다. 예? 그래서 전자가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해서 부도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압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압력, 즉 엄청난 압력을 여기다 줘가지고 군데군데 뭉쳐져 있는 그 원자들을 균일하게 쫙 펴주는 거죠. 예.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 근데 이때 그럼 어느 정도의 압력을 줘야 되냐? 약 500기가 파스칼로 과학자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거 실험실에서 구현하기에는 불가능한 압력이다. 이게 500기가 파스칼 어마무시한 압력입니다. 이게 어떤 압력이냐면 볼펜 있잖아요. 볼펜 우리가 쓰는 볼펜. 그 볼펜을 여기 볼펜 심이 이렇게 볼펜 촉이 있으면 요거를 종이에다가 이렇게 볼펜을 수직으로 세운 다음에 이 위에다가 5톤 몸무게가 5톤 나가는 코끼리 500마리를 여기다 올려놨을 때 요 볼펜 심이 받는 압력의 크기가 500기가 파스칼이래요. 이거 실험실에서 이 정도 압력 구현하기 불가능하죠. 그리고 실험실뿐만이 아니라 그 상온에서 쓰기도 이거 어렵다 이거. 고압력을 줘야 초전도 현상이 그나마 일어나니까. 예. 근데 이것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실패하는 실패라고 봐야 된다. 근데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알려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초전도체를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만들어 보려고 애를 많이 썼고 아까 알려진 게 6,000종 있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 이거예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어떻게 했냐?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앞서서 살펴봤자 납 구리 인등을 이용해서 초전도체를 이번에 만들었고 그게 LK99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 초전도 현상이 400켈빈 온도까지 대기압에서 유지된다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온 상압 초전도체다 LK99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참고로 400켈빈 온도 절대 온도라고 그랬잖아요. 켈빈 온도가 요거 섭씨로 바꾸면은 126.85도입니다. 그러니까 섭씨 126.85도까지 대기압에서 유지가 된다. 초전도 현상이. 아 이거 대단한 건데 이거 진짜. 지금 이렇게 뭐 검증은 지금 계속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자 저는 그 제목을 뭐 제발 아니기를 바라며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아니기를 바랍니다. 뭐가 제발 좀 사기가 아니기를. 예. 저는 요거 보면서 뉴턴의 연금술이 떠올랐어요. 아이작 뉴턴 아시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이 사람도 연금술에 굉장히 매달렸거든요.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연금술이잖아요. 이 골방에서요, 지하 골방에서 하루에 잠도 안 자고 16시간에서 17시간씩 무려 30년간 연금술 연구에다가 자기 인생을 바쳤거든요. 결혼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결국에는 과학이 이제 눈부시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 거죠. 아, 원자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변하지 않는다는 게 밝혀지고 나서 그 연금술은 폐기가 돼요. 지금 연금술 뭐 하겠다고 하는 사람 또는 연금술을 믿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도? 예? 납을 금으로 바꿔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무려 2500년간 인류의 꿈이었는데 아쉽게
거의 뭐 이거 실패했다고 봐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좀 그 혹자는 초전도체를 21세기 연금술이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길래 이 좀 뉴턴이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2020년도에 미국 로체스터대 랑가 디아스 교수라는 사람이요. 영상 15도, 이거 상온이잖아요. 영상 15도에서 초전도성을 보이는 물질을 만들었다고 네이처에다가 발표를 했대요. 근데 이게 결국엔 데이터 조작한 걸로 드러나갖고, 네,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이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네, 엄청난, 뭐, 고난이도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인데, 이거 일단 해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자, 초전도체가 뭔지는 대충 알았잖아요. 초전도체가 뭔지는 알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그 만들었다고 하는 LK-99라는 초전도체 상온 상압 초전도체 물질이 왜 대단한 건지 그것도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끝으로 초전도체로 뭘 할 수 있는데 또 저 난리일까? 예. 마이스너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마이스너 효과. 자석을 이 초전도체의 성질 중 가장 흥미로운 성질은 자석을 부상시키는 능력이다. 초전도체를 초전도 전이온도 아까 그게 뭔지 살펴봤잖아요. 초전도 전이온도 요거 이하로 냉각해 올려갖고 자석을 그 초전도체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은요 초전도체와 자석이 서로 반발을 해갖고 우리 왜 학창시절에 배웠잖아요. 자석도 N극과 N극을 맞닿으면 서로 밀어내잖아요. S극과 S극을 맞닿아놔도 서로 밀어내잖아요. 반발력. 예, 그래서 서로 반발할 자석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것처럼 초전도체 위에 뜬다. 이게 이제 마이스너 효과를 보여주는 액체 질소로 냉각된 고온 초전도 위에 떠 있는 자석. 그래서 참고로 이미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예, 이렇게 붕 뜬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왜 이거를 이게 왜 뭐 어쨌길래 이거를 산업에 응용을 해갖고요. 자기 부상열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부상열차. 이 자기 부상열차가 왜 좋아? 연료가 필요 없어요. 연료를 쓰지 않아서 연료가 필요 없다. 왜? 지금 살펴봤잖아요. 예. 이 마이스너 효과만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연료가 필요 없다. 예. 그러니까 환경오염도 안 일으키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초전도체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송전이라고 해서 그 전기를 보내잖아요. 그때 지금은 이 케이블을 이용하는데 주로 케이블 그 송전탑 같은 데 보면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예, 케이블을 이용하는데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이 케이블이 뭘로 만드냐? 구리로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리선을 대부분을 사용하는데 요게 다 좋은데 뭐가 좀 안 좋으냐? 구리선이다 보니까 이게 전기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다 보니까 이 전력 손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 1년에 이 송전 과정에 전기를 보내는 데 있어서 이 전력 손실 그 비용 규모가 1년에 약 2조 원 정도 손실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초전도체로 케이블을 만들어서 전기를 보내면은 전기 저항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손실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약 2조 원을 비용을 아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싼 값에 전기를 더 공급할 수 있으니까 전기 요금도 내려간다. 예. 물론 지금도 초전도 케이블이 지금도 물론 있기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리심을 이용해 갖고 요 중간에다가 요 구리심을 그 세라믹으로 2중, 3중, 4중으로 계속 이렇게 쌓아요. 감싸. 그리고 이 안에다 액체 질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저온 상태로 만드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액체 질소를 넣어 갖고 저온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기도 까다롭고 이 또 고가입니다.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LK99 같은 그런 상온, 상압, 초전도체로 케이블을 만들면 액체 질소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만들기도 쉽고 비용도 내려간다는 거죠. 예,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우리가 여기도 응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MRI 많이 쓰고 있잖아요. 여기다가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 지금 슈퍼컴퓨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연산 능력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CPU에다가 전류를 무제한으로 흘려주면 되니까 오버클럭을 유도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자, 그 지금 뭐냐면은 전기 저항이 없다는 거는 뭐야? 전기 저항이 없으니까 전기 저항이 제로 0이니까 전류를 무제한으로 흘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예,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지금보다
몇 배 더 끌어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지금은 양자 컴퓨터가 사이즈가 집채만 해요. 거의 집채만 한데 이것도 PC만하게 조그맣게 만들 수 있다. 초전도체 기술을 이용하면, 물질을 이용하면. 그리고 가장 그 와닿는 거는 우리 스마트폰 배터리 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 발열 문제, 이것 때문에 화재도 막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열이 나잖아요. 이 열이 나는 이유는 전기 저항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전기 저항이 초전도체는 0이기 때문에 그럼 열도 안 나. 발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전기차 충전할 때 지금은 충전하는데 시간이 좀 꽤 많이 걸리잖아요. 물론 뭐 급속 충전기도 있는데 그게 전국에 많이 깔려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불편해. 오래 걸려 충전하는데 시간이. 근데 이 충전용 케이블을 초전도체로 만들면 전기 저항이 없고 앞서 송전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력 손실을 발생하지 않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충전 시간을 지금보다 훨씬 더 단축시킬 수가 있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초전도체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만든 그 초전도체가 왜 이번에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6,000종 이상의 초전도체 물질이 이미 나와 있는데 왜 난리인지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초전도체로 뭘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뭐 결과가 지금 검증을 많이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어디는 뭐 긍정적인 뭐 코멘트가 나오는 데도 있고 회의적이다,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는 데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 8월 말쯤 되면 윤곽이 좀 잡힐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예. 제발 진짜이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